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여러분들 제가 매 강의 앞강마다 역사는 최태성 할 건데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냥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이거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저는 최태성 할 테니까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역사는 누구 이렇게 서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강의는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아시죠, 여러분들? 그냥 눈만 움직이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무조건 실패야.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쓰시면서 모든 육감을 다 동원하세요. 오감 플러스 육감까지. 네, 쓰고, 읽고, 말하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첫 강의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 이제 개편이 돼가지고 기본과 심화로 나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강의를 찍게 되는데 어떻게 이 강의들이 이제 준비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여러분들 첫 번째, 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이 기본의 대상은 누구겠느냐? 대상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상은요. 폭이 초등학생, 그 다음이 중학생, 그 다음이 고등학생. 요 정도의 어떤 그 대상으로 시험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그 내용은 뭐냐? 내용, 특히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자, 이 기본의 내용은요. 한국인들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역사. 기본 소양사. 요게 이제 여러분들 기본에서 정말 말 그대로 한능검 기본에서 보는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대략 여러분들 요 시험의 난이도는요. 지금 보고 있는 대입 학력고사, 대입 수능 있잖아요. 수능. 그 수능과 수능 한국사와 거의 비슷하다. 조금 더 다양하죠. 문항수가 좀 많으니까. 그래서 비슷하다. 요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 자격증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한국사는 분명히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 뭐 초등학생들이 벌써 기본 쉽게 따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은 고3 수능 한국사에서도 쉽게 한국사는 합격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기본 소양사를 묻고 있다.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내용들. 자, 그러면 이제 문항수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수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0문항이고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지가 4개예요. 4개. 사지선다형 중에서 택 1. 네, 요렇게 5개의 선지가 아니라 4개의 선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거니까 훨씬 더 부담이 좀 덜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 게 한능검 기본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 합격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50문항 중에서 자 이제 그 합격의 어떤 점수들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이게 이제 급수가 있어요. 급수가. 자, 갑니다. 먼저 쭈쭈쭈쭈. 자, 4급부터 한번 가볼게요. 4급 시험. 4급 합격. 합격은 지금 100점 만점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 중에서 바로 80점. 네, 80점 이상이면 4급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5급 합격 같은 경우에는 70점 이상. 70점 이상이면 합격. 그 다음에 6급 같은 경우에는 60점 이상. 이면 합격.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1급, 2급, 3급은 심화예요. 4급, 5급, 6급이 지금 기본이에요. 그래서 100점 만점 중에서 80점 이상은 4급, 70점 이상은 5급, 60점 이상은 6급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합격률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합격률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률. 자, 합격률은요. 대략 시험을 보면 기본적으로 50% 정도는 합격을 합니다. 네, 50% 정도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시자 전체를 보면 반은 떨어지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이제까지는요.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좀 쉬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기본적인 합격률은 50%. 2명 시험 보면 1명은 떨어지는 시험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쭉 구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좀 이 한능검 기본의 팁을 좀 드린다면 이 시험은 여러분들 어떤 시험이에요? 자격증을 따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요거는 자격증을 따는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 실력을 갖추는 거 기본이죠. 네, 실력을 갖추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저와 함께 이제 하실 거예요. 자, 실력을 갖추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본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 난이도 상, 난이도 중, 난이도 하, 이 정도로 나뉘어진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 때문에 불합격할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시험은 여러분들 만점을 받기 위한 시험이 아니야. 합격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4급 80점 이상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4급이야. 전부 다. 예, 82점도 4급, 100점도 4급, 다 4급이라는 거예요. 따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자격증을 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만점을 받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이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요 100% 합격하실 수 있어요.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그런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문제들은 그럼 어떡하냐? 그럼 어려운 문제들까지 제가 가르치느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 강의는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예, 지금 30강을 지금 제가 세팅을 해왔는데 뭐 100강까지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면요. 그 어려운 문제 몇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 온 우주의 기운을 다 모으는 거예요. 온 우주의 기운을 다 모아서 그 어려운 문제를 맞추시면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한 실력이라면 반드시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합격을 한다. 이 우주의 기운과 관련된 문항들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문제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라는 거. 저와 함께 공부한 그 내용만 딱 맞추시면 돼요. 그것만 갖고도 만점 맞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기운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이죠. 네, 그럼 만점도 가능합니다. 아주 여러분 수강후기 보시면 만점대로 쭉 있어요. 네, 그런 분들 정말 어떤 기운을 받으셨는지. 자, 어쨌건 한능검 기본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제 강의를 준비할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능검 기본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강의는요, 자, 일단 한 30강 정도로 제가 구성을 해왔습니다. 일단 그 공부를 한번 보면요. fact.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부할 fact. 네, 1강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부터 출발. 1강 쭉 가요. 쭉 가서 이 파트를 뭘 공부할 거냐면 전근대를 공부할 거예요. 전근대를 저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8강 되겠습니다. 여기가 전근대. 그 다음에 19강부터는 이제 쭉 가요. 쭉 가서 근현대. 네, 근현대를 저와 함께 공부해서 어디까지? 네, 바로 30강까지. 바로 30강까지 구성이 되는
모습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이번엔 여러분들 전근대를 다시 한번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근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여러분 항상 역사는 말이에요. 큰 숲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역사 공부하는 친구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자꾸 어떤 하나의 팩트에만 메모리 돼. 예를 들면 열심히 과전법 공부했어. 나 과전법 했는데? 근데 과전법이 어느 시대인지 몰라. 그러면 안 돼. 먼저 역사는 큰 숲을 보고 어느 시대에 내가 와 있어? 그 다음에 팩트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큰 숲을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전근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근대. 전근대는 크게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쭉 여기를 선사시대부터 철기까지 요렇게 요 시기를 우리는 어떤 시기라고 하냐면 BC, Before Christ. 네, 영어를 좀 썼어. 네, 예수 탄생 이전 시기, Before Christ. 이렇게 서양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나눠 본 거예요. BC.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몇 년도에 살아? 뭐 2020년, 2021년, 2022년 뭐 이런 시기에 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죠? 이게 뭐냐면 예수 탄생 이후로 지금 약 2000년 이상이 흘렀다는 이야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시기, 아노 도미니, AD라 그래요. AD. AD를 다시 한번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요. 바로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근세.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세는 고려에 해당하고요. 근세는 조선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BC와 AD로 나누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이전의 역사는요 무려 우와 엄청나요. 70만 년 전, 약 70만 년. 이 70만 년 역사를 그냥 휙 배워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는요, 고대의 기간은 대략 한 1000년. 1000년. 중세 고려가 약 한 500년. 근세 조선이 약 500년. 합쳐서 여러분들 2000년.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대략 21세기 살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전근대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현대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죠. 자, 이 근현대는요,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덩어리. 자, 먼저 개항기. 자, 이 개항기라 하면 일반적으로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가 문을 열었던 그 시점부터 1910년 우리나라를 잃어버렸어. 일제강점기 거기까지를 우린 개항기. 그 다음에 1910년부터 1945년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때를 우리는 일제강점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45년 이후 우리는 이 시기를 현대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를 우린 근대사, 그리고 45년 이후를 현대사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전근대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지, 어느 부분을 공부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야. 이제 공부하는 포인트 잘 봐요. 전근대 BC와 AD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 근데 이 시기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이런 포인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전근대 갑니다. 자, 이 전근대에서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하나, 둘, 그 다음이 셋, 그 다음이 넷. 이렇게 네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분야냐면 그러니까 주제별로 먼저 정치, 그 다음이 경제, 그 다음이 사회, 그 다음이 문화. 자, 이렇게 네 덩어리를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시험 문제 나오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고 계시면 시험 공부할 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겠죠. 자, 그럼 먼저 정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에서는요, 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게 있다면,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왕이에요, 왕. 네, 이거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왕은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해요. 이게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왕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문항수다. 이게 반드시 여러분들
왕은요, 고대부터 근세, 조선까지 그냥 싹 정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왕. 그 다음에 이제 행정조직 또는 지방행정조직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외교. 다른 나라와의 그 외교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묻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치 파트에서는 이 왕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에서는요. 경제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먼저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 문제. 특히 이제 토지와 관련된 그런 문항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조선 후기에 뭐 대동법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역. 뭐 예를 든다면 뭐 고려의 국제무역항은 병란도다. 뭐 이런 외국과의 교역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문제들 자주 나오고 있고요.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사회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두 파트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당연히 중요하겠죠. 신분제도. 네, 신분제 각 시기별로 뭐 조선 같으면 뭐 양반, 중인, 상민, 천민 같은 그런 신문제.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파트에 가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뭐냐면 여러 이모저모가 있어요. 그 모습들, 살아가는 모습들 있잖아요. 네, 그 모습들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화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유물과 유적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 근데 한능검에서는 한국사 능력검정 기본에서는 여러분들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파트, 지금 네 덩어리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잖아요. 근데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있다면 뭐니 해도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파트, 이 파트. 네, 여기입니다. 정말 이게 50문항 중에서 여러분들 거의 한 45문항. 와, 40문항도 아니고 대략 45문항 정도가 거의 정치와 문화 쪽에서 압도적으로, 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이 정치와 이 문화 파트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지금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치와 문화에서 압도적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니까 공부할 때 여러분 참조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특히 이제 이 왕, 정치도 왕, 문화에서는 여러분들 사진이에요. 사진 주고 이게 어느 시대의 문화유산인지를 아셔야죠. 예,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게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격증을 딴 거예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을 딴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로 끝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을 딴 사람은 다른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이 없는 분과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야. 뭐가 차별일까요? 뭐가 차이일까요? 그 차이는 뭐냐면 바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 시험 문제 나올 거 제가 따각따각 정리해 드릴 거예요. 시험 문제 보시면서 여러분 합격하실 거예요. 분명히 합격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강의는 저와 함께 여러분들 정말 압도적 1위입니다. 한능검 압도적 1위. 정말 한능검만큼은 선생님 강의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제 강의를 듣는, 그래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을 딴 여러분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거죠. 역사적 사실들을 암기하는 것,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그거 금방 까먹어요. 금방 까먹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들을 모르고 있는 분들과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땄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 그 모습들이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사를 공부해서 시험 문제를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역사를 바라볼 것인가,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의 지점이 형성되기를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과 꼭 한번 이뤄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큰별쌤 최태성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 이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만을 풀기 위한, 합격만을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합격 이후에도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래야 비로소 나 그래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전근대 파트에서는 어떤 부분을 얘기할 거냐면 끊임없이 이 과거의 사람들과 이야기할 거예요. 예, 역사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사람들과 끝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소통의 모습들, 어떻게 과거의 사람들과 만나는지. 여러분, 역사는요 사실들을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입니다. 사실을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지만 나 한국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야 라면 역사가 뭐예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입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현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 자, 근현대는요 크게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 이렇게 나눠 있는데 앞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눴잖아요. 근현대는 이건 조금 좀 특이한데 이 근현대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건들이 쫙 나열이 돼요. 그 사건들의 흐름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인과관계, 그 사건들이 그냥 나열된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인과관계에 의해서 흐름들을 따라오면 돼요. 흐름들을 따라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만 이 시대를 공부한 데 있어가지고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저 사실들, 흐름만 공부한 게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사람들한테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잘 보니까 여러분이 개항기는 말이죠. 이 개항기에는 어떤 과제가 있어요. 그 시대의 과제. 그걸 보시게 될 거예요. 이 시대의 과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신분제. 신분제로부터의 해방. 이런 과제가 있다는 걸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근현대에서는 여러 사건, 갑친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독립협회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더 자유로운 인간의 어떤 삶,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는 여러분들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이 시대의 과제는? 그렇죠. 이 시대의 과제는 바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청춘,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현대사의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현대사의 과제 있지요. 현대사의 과제는 여러분들 이 시기를 이렇게 쭉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 시기는요 정말 가난했어요. 진짜 가난했어요. 바로 그 가난과 그리고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았거든요. 바로 독재. 이 독재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 시기, 약 한 1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이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꿈이 있다고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뻘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일 텐데 그들이 가졌던 꿈은 뭐였냐면 바로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는 그 신문제 물려주지 말자.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지 말자.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 우리 뒤에 나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대통령은 자기 손으로 원하는 사람 누구나 뽑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선물하자라는 꿈. 그 꿈을 여러분들은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 말이죠. 과거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꿈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여정이에요.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꿈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여정 속에서 사실들을 나열할 뿐이에요. 사실들을 나열할 뿐이에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 사실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 보시겠죠. 하지만 그 사실들은 금방 휘발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여기 있는 이 30강들은요. 여러분들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합격 선물 드릴 거예요. 합격 선물 드릴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빰빰빰빰 네 사라져요. 이 사실들, 공부했던 사실들은 다 까먹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들이 가졌던 꿈, 제가 그 사실들을 쭉 나열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얘기할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요, 여러분들 잊지 않을 겁니다. 까먹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평생 갈 겁니다. 그게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거예요. 바로 이 소통과 꿈, 이 소통과 꿈이라고 하는 어찌 본다면 시대 정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갖게 되는 것. 여러분들은 이제 맨 마지막 합격하시고 나서 이 강의를 한마디로 이야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삶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실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한능검 기본을 공부한 여러분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자격증만 따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왜냐면 그건 다 까먹는다니까요. 내가 얘기했잖아. 나 그래도 한능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뭔가 차이를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그 차이는 바로 여러분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우리 이거 까먹어요. 그런데 내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이 30강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 꼭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 공부라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하게 될 내용들이다 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은 이 강의를 통해서 합격증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꼭 선생님이 사실은 여기에서 담지 못했던 어떻게 살 것인가와 관련된 책을 한 권 냈어요. 네, 그 책이 뭐냐면 역사의 쓸모 라는 책입니다. 합격하시면, 네, 합격하시면 꼭 한번 여러분들 합격 기념으로 역사의 쓸모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 한능검 이 기본 합격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책을 여러분들 마무리로 딱 버무려 주시면 이 팩트들과 아주 잘 조화롭게 여러분들이 나 진짜 역사 공부 잘했네 라고 하는 인식을 반드시 가지시게 될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꿈이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자격증만을 따기 위한 그런 강의 따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이미 수강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뭐 합격자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따게 해드릴게요.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사회의 그 건강한 시민, 저와 함께 어우러 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시민들이 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작은 자극, 이런 작은 자극을 우리 함께 꿈꾸는 것. 제가 꿈꾸는 또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찍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첫 강 주제, 나는 왜 도전하는가? 나는 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이 기본에 도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결론은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우리 이 마음가짐으로 자, 지금부터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